이번에는 보면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2014 타경 6295 음선군 한벌입니다. 여기도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충청북도 음성군에 보면 한벌인데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고 건물의 등기부 등본도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은 경매로 나오지 않고 땅만 경매로 나오게끔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 답사를 이제 썼는데 집도 보고 동네도 보고 다 괜찮은데 여기가 보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가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은 마을 안길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현장 답사를 갔던 한 여자분이 우린 땅을 다 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오려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도 안 와. 없어. 한 5분을 차에서 기다렸더니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더니 옆집에 가서 이 집에 대한 내력을 다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주 사실은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낙찰받을 때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옆집이나 이장집 가서 그 집의 내력을 물어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거기에 살고 계신 노인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뭐냐면 사과 과수원을 한답니다. 사과 과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자분이 몇 달 전에 풍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남자분 혼자서 지금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사업을 하고 하나는 신문사인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신문사에 다닌다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리고 과수원한다 했죠. 이 집 말고도 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협상이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편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현금 내고서 여기 이 집에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때 한 7시쯤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여기 집 여기 있죠 여기 집에 어떤 분이 밥을 먹고 있다가 남자분 혼자 밥을 먹고 있다가 어떻게 들어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기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렇지? 땅만 받았지? 그래서 예 그래요. 했더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땅만 받았는데 뭘 어떡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기가 뭐해서 저기 이 땅만 건물을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땅을 낙찰 받았더라도 지금 같이 건물 주인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 아들이나 좀 연락처를 주십시오 했더니 아들 연락처 몰라.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저한테다가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해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이 여기 이쪽에 이것이 여기가 뭐냐면 지붕만 있고 여기 창고가 있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과수원에서 뭐 사과 이런 걸 너무 막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 왼쪽에 여기 보게끔 되면 사과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저장 창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저기 뭐라 그러지? 어떤 기억이 안 나네. 저기 햇빛으로 해갖고 저기
전기 만드는 태양광. 네? 태양광.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고 창고가 설치돼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그런 집이에요. 보면.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더니 바로 이제 저기 뭐야 그 아들한테 연락을 했나 봐. 아들 큰 아들한테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 뭐 집에 뭐 땅 낙찰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으로 집은 아버지 거고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등도 다 있습니다. 근데 땅만 낙찰 받으시는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땅만 낙찰 받았어도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래요?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정동에서 근무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사에 다닌다는 소리는 안 하시고 저 정동에서 근무하는데 이 얘기는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알아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 아마 그냥은 안 될 겁니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 그랬는데 전화가 와.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쯤 기다렸다가 할 수 없이 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다음에 그때까지 어떤다? 지조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다? 소송을 했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태양열이 있죠. 여기 사과 창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그 정리하는 공간이 있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집이에요. 보면 집도 있고 이렇게 집도 있고 태양열이 있고 사과 창고 있고 그다음에 사과 정리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토지는 현성환으로 돼 있고 건물은 뭐예요? 이성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또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전혀 다를 때 법적 사건이 없었던 겁니다. 소송을 했더니 이것은 이제 그 소송 날짜가 잡혔는데 우리가 소송은 어떤 소송이 있다 그랬죠?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있다 그랬죠? 이행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돈을 빌려갔으니 어떡하나? 갚아라. 이런 것은 빌려가는지 안 빌려가는지 뭐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형성소송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풀어달라. 그러니까 이런 건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리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송을 집어넣게끔 되면은 대부분이 조정으로 넘깁니다. 조정으로. 이날 소송이 잡혀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원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네. 피고 누구누구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네 하고 일어섰는데 봤더니 그 노인네하고 아들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출석을 둘 다 출석을 했다는 얘기는 둘 다 재판에 임하겠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은 조정으로 넘기겠는데 몇 월 며칠 날 원고 몇 월 며칠 날 날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피고 몇 월 며칠 날 날짜 괜찮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오후 2시에 조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조사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건물 주인이 등기가 있고 땅 주인은 우리 낙찰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뭐 확실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둘이 건물주가 땅 주인이 다르니까 이거를 서로 다 풀어달라고 형성이 복잡하게 끝낸 걸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조정을 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재판에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죠.
저기 우리 이은경 여사님이 낙찰받고 소송했더니 나와 안 나와? 내가 보기에는 법무사님이 지도내라는 보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송을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오잖아. 그러니까 안 왔을 때가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은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실로 이제 가는 거죠. 몇 월 며칠 날 이제 그 조정하는 날 조정실에 갔습니다. 저는 낙찰자가 아니죠. 우리 수강생이 낙찰자죠. 그러면 수강생하고 저가 조정실에 저는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정실을 가는데 저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관계인은 나가라. 관계인이 아니죠. 아니 이제 대개 부모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보면 낙찰받은 사람인데 형입니다. 또 동생입니다. 뭐 아니면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뭐 직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편에게 저기 누구라는데 같이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괜찮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같이 어떠다 참석할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다른 곳 다른 데 조정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조정실에서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원고 피고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 오셨습니까? 다 왔습니다. 이제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갖고 원고 이제 우리 있는 이쪽에 앉고 피고 주변 쳤는데 피고는 봤더니 그날 그 부부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왔고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오늘 이 사건은 조정으로 하는데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것으로서 이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조정을 도와주실 누구누구십니다. 서로 잘 합의해서 조정으로 끝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든다? 판사님은 든다?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조정으로 있던 분이 일어났더니 오늘 조정을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황을 봤더니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이 소송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 조정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진행하기 전에 땅 주인은 잠시 나가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왔죠? 그러면 그 조정위원이 건물 주인을 가지고 하고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거든요. 10분 동안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 건물 주인이 땅 주인과 협상을 안 하면은 건물 주인으로서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다 함물어야 되고 지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갈 수가 있다. 따라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웬만만 하면 양보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하신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 조정을 하는 데를 많이 다녔는데 많이 다닌 것 중에서 제일 조정을 잘 하셨던 분이 이걸 조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더니 10분 얘기하더니 그 건물 주인이라는 부부가 나오더니 땅 주인 들어오시래요.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죠. 이제 그때부터 이 조정위원은 땅 주인이 불리한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 본 결과 지적상 도로가 없군요. 건물로서 봤을 때는 법정 상권이 없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건물을 허물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 협상이 안 되면은 건물은 철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맹지이기 때문에 건물 다시 짓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유리한 건 아니니까 오늘 웬만만 하시면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조정을 가게끔 되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건물 사시겠어요? 파시겠어요? 그럼 얼마에 파실까요? 이 가격부터 긍정을 먼저 하는데 이분이 조정을 하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이 불리한 것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죠. 근데 자 보십시오. 저는 지금 20여 년 동안을 토지 개발 강의만 했죠. 그 중에서도 도로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조정하시는 분한테 얘기했죠. 음성군 조례에 의하면 여기는 마을 안길로서 공도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 난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허물어도 건물을 새로 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것을 낙찰받기 전에 여기 음성군 공인중개사와 얘기를 해서 이 건물을 허물었을 때 땅을 최소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 제가 이거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고만 하면은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된다? 바깥에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건물 주인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땅을 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건물 주인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사지 않으면 건물 허물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땅 주인이 판다고 했으니까 건물한테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 사겠습니다. 하고 답답을 하니까 저한테다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격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게 제가 보면 조정을 잘한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조정을 수십 번을 다녀봐도 가격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가격은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협상을 안 하면은 상대편이 불리하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해놓고 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를 하겠습니까? 하길래 제가 우리가 이거를 어떤다? 감정 가격이 낙찰 가격이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인데 한 5,300만 원만 주신다고 하면은 매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를 거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부르시겠지. 감정가에서 200만 원 더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부인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부인도 괜찮다 싶은 생각을 들으니까 그 정도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같이 왔던 여자분이 그 남편한테 손을 턱 치면서 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여자는 그렇죠. 그렇게 많이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감정가에서 200 더 달라고. 소송비용 달라고 그런 거예요. 차비하고 소송비용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해하려고 하다가 툭 치면서 어떤가?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깎아달라는 소리 할 거는 제가 생각했어야 됐어요. 하셨겠죠. 했겠죠. 그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를 3,500에 낙찰을 받아서 5,300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1,000 얼마가 나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3,500을 주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4,300 정도로 주고 700 정도를 800 정도를 위로금으로 준다고 한다면은 감정가 정도로 어떤다? 깎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조정하시는 분이 잠깐 지금 그거 다운계약서 쓰자는 얘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운계약서 쓰자는 것이 아닌데 나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조정하시는 분이 여기가 지금 어딘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지 가격 자체는 가지고 그렇게 쓰려는 안 하고 자 지금 땅 주인이 말씀하셨는데 땅 주인이 말씀하신 거로 된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또 와이프 얼굴 쳐다보더라고. 와이프가 고개를 끄덕끄덕 대니까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조정이 성립되었네요. 오늘 조정이 잘 끝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러면 판사님에게 조정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들었나? 전화를 걸어서 판사님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조정이 잘 끝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니까 한 1분 있다가 판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판사님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판사님은 나가고 없다 그랬죠. 근데 나가고 없어도 거기에 우리 조정하는 거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조정하는 데마다 다른데 어디 조정에 가면 판사님 뒤에 있고 그 앞에 조정위원이 있어요. 어디 가면 판사님 없고 조정위원하고 우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다? 판사님이 뒤에서 어떤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게끔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하는 사람이나 재판장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조금씩 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지 판사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오늘 조정이 잘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 조정으로 합의가 된 대로 제가 판결문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사기로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얼마에 사기로 한다고 정할 수도 있는데 가격을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안 넣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은 안 넣고 그냥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건물 주인이 땅을 사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조정조서 있죠? 여기 보십시오.
원고는 이 사건에 소를 취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에 해결한다. 소정병 및 조정병은 어떤다? 각자의 보상된다. 딱 판결문이 어떤다? 요것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판결문 한 일주일 후에 받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끝나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분하고 같이 어떤다? 민원실로 갔어요. 민원실로 가서 우리 같이 간 수강생 보고 제가 어디 그 문방구 가서 계약서 하나 사갖고 오라 그래갖고 그 민원실에 가서 어떤다? 계약서를 썼죠. 그래갖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소를 취하 우리가 소를 취하는 식으로 어떤다? 위로금을 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다? 써서 조금 양도소득을 줄였는데 이것이 다운 계약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따가 보면은 가격이 서로 합의가 안 맞아서 우리는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격이 합의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보를 못 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해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못 한다 했더니 판사님이 그러면은 얼마로 땅값을 얼마를 주고 소 취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주라고 판결문을 조정서를 그렇게 내려줄 적도 있어요. 좀 이따 보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나온 계약서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취하하는데 조건으로 그렇지 소를 취하하는데 조건으로 내가 몇백만 원 위로금을 준다. 그러니까 땅가격은 얼마를 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것이 편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판단은 못하겠지만은 판사님도 그렇게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는. 금액을 꼭 기재해야 돼요? 네? 금액을 꼭 기재해야 돼요? 금액을?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판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기를 하고 했다는 거를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감정가에 그 5천 이제 300을 달라고 그랬는데 담당자 그 여자분이 좀 깎아달라니까 그럼 5천만 원으로 깎아주는데 4천 몇백만 원으로 쓰고 500만 원 정도는 저기 뭐야 그 소취하는 위로금으로 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다운 계약서를 쓴다 이거 깜짝 놀라갖고 어떡한다? 안 된다고 했다가 판사님이 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가격은 니네들이 바깥에 나가서 알아서 정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다? 원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땅을 사기로 하고 가격은 어떤다? 당신네들끼리 따로 가서 어떤다? 결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다? 조정조서를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죠. 내용 그렇게 된 거는